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우선 올해 봄꽃이 피기를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 이 예년보다 꽃이 너무 빨리 폈다가 또 너무 빨리 지는 바람에 많이들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네. 순식간에 피고 져버린 것 같은데 네. 특히 주말에 비 오고 나니까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빨리 피고 빨리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볼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실제로 올해 서울 벚꽃이 이 관측 이후 99년 만에 가장 일찍 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평년보다 무려 17일이나 앞당겨서 핀 겁니다. 이렇게 꽃이 빨리 핀 이유는 올해 유난히 평균 기온이 높고 일조 시간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 벚꽃과 같이 봄에 피는 꽃은 보통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핍니다. 예. 그러니까 일조 시간이 많아지면 꽃이 이미 충분한 양의 빛을 받았다 이렇게 여겨서 일찍 피게 되는 거죠. 네. 또 올 봄은 유난히 따뜻했잖아요. 그렇죠. 지난 3월에 전국 평균 기온이 8.9도로 평년보다 3도나 높아서 관측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원인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올해 봄꽃이 유난히 빨리 피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너무 일찍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가 아직 날이 풀리기도 전에 알을 낳아버린다거나 또 이 벌이 꽃가루를 옮겨야 할 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때 옮기지 못하는 등 이 생태계에는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예, 이게 그냥 꽃이 일찍 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군요.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휴대폰 업계에서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LG전자는 지난 1995년 첫 휴대전화 출시를 시작으로 26년 만에 이 모바일 사업을 완전히 접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휴대전화 시장의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서 이 사업이 지속적인 부진에 빠진 게 주요한 원인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 LG전자는 모바일 사업을 철수를 하고 사업 구조를 개선을 해서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 사업은 중단하지만 LG전자는 기존에 약속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5월 말까지는 계속 휴대전화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모바일 사업을 종료한 뒤에도 고객들을 위해서 사후 서비스는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요. 우선은 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는 최대 3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일부 이 보급형 모델은 2년, 또 이 프리미엄 모델은 3년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나왔던 이 벨벳 모델이나 윙 모델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휴대전화 AS는 최종 제조일을 확인하시면 그 제조일로부터 4년 동안 가능하고요. 네. 전국 120여 개 서비스 센터를 기존처럼 변함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LG 휴대전화 쓰시는 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에게 참 익숙한 기업이고 또 제품이었는데 아쉽습니다. 네. 다음 3위로 관심을 모은 소식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열이 나는 증상에 대해서 타이레놀을 복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했었죠. 예. 이 때문에 일부 약국에서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타이레놀이라는 게 특정 상표라는 건데 그렇죠. 한국 얀센이 판매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제 이름입니다. 이미 이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는 타이레놀 외에도 국내 제품까지 수십 개에 달하지만 방역 당국이 이렇게 타이레놀을 꼭 집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소비자들이 이 약만 찾게 된 거죠. 네. 대한약사회에서도 약 이름이 아니라 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을 알려줬어야 된다 이렇게 성명서를 냈는데요. 방역 당국도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널리 알려진 제품을 언급했을 뿐이다 이렇게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타이레놀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언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약을 더 신뢰를 하게 됐는데 같은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면 일단은 효과가 같다고 하니까 약국을 찾으시는 분들은 우선 약사와 상담을 하신 후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타이레놀이라는 제품명보다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 미국에서는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팀 스포츠를 꼽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13살에서 18살 사이 학생 같은 경우는 최근 3주 동안 확진자가 아주 크게 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인구의 감염 비율과 비교할 때는 비교적 낮은 수치이기도 하고요. 또 이 학교 내에서 전파되는 비율은 한 0.3% 정도로 비교적 적은 편인데요. 예.
또 이 혹시 학교를 닫아야 하는 건 아닌가 이 교육 당국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에서 나온 이 주장은 학교에서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나는 건 그 교실 수업이 아니라 이 팀 운동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런 얘기인데 예.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현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많은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이게 되는 것은 사실은 뭐 교실보다는 팀으로 운동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많이 하게 되면서 뭐 운동을 한다거나 방과 후 활동을 하게 되는 등 이런 바이러스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학생 감염이 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등교 수업이 불발되는 학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런 점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우리 주변에서도 학교 방역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1위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근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을 하면서 뭐 하루 700명까지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었죠. 네. 정부가 일단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조치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 방역 관리를 강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길어지면서 이 국민들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이제는 좀 경각심이 많이 느슨해졌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YTN이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지금보다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73.2%에 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 의견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죠. 또 이 권역별로 보면은 이 강원이 100% 찬성으로 가장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또 이 광주와 전라, 또 인천과 경기, 서울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이 찬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 일상생활에 더 제약이 많아지면서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실제로 이렇게 단계 강화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걸 보면 그만큼 이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그런 뜻일 텐데 네. 뭐 현 단계가 유지되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산세를 한 번에 잡아서 경제적 타격도 최소화하자는데 국민의 의견이 모인 것 같네요. 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